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냥 속 편한 사람들은 아니 적자 발생하게 되면은 그냥 국채 찍으면 다 사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국채 찍었는데 여러분들 사주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리스크가 커지니까 미국이 앞으로 재정 적자 빚이 많아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거다. 그럼 국채 가격이 내려가겠네. 그러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지불해 달라.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연방 예산의 20%를 차지하는데 연방 예산의 30%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이지만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 국채 수익률이 이 스파이크란 뜻이 아마 급등하다는 뜻일 겁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들이 미국의 국채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린 이후에 미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바로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연방 예산 가운데 여러분들 이자 지출이 20% 이상을 넘어서 더 늘어나는 겁니다. 모든 데가 다 지금 빚 때문에 야단들인 겁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면 다 사주니까 그래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우리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달러화 가치도 여러분들 많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미국채 장기물, 30년물, 10년물 이런 것이 여러분들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많이 요구해 가지고 국채 수익률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의 미국채 30년물 장기 채권입니다. 5%까지 올라간 겁니다. 5% 약간 넘어서 5.03%까지 올라간 겁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예상했던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보다도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점선처럼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국채를 더 많이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 정부가. 그러면 국채가 공급이 늘어날 테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 4.5%의 여러분들 이자를 지급했는데 연방정부가 5.03% 이렇게 지불해야 되니까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고민들이 뭐죠? 이렇게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고민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씀씀이는 다 있고,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도지 미국의 정부 효율부를 여러분들 결성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 3개월 정도 일을 해 가지고 2천억 불 정도 그렇게 줄여나갔는데, 그래도 이 씀씀이를 줄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라는 내용이 미국이 앞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한국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재정적자가 증가되면은 무디스나 S&P나 피치가 등급을 낮춰버리겠죠. 그럼 한국뿐만 아니고 한국 기업들이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은행들도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소비자 여러분들 금융 대출도 전부 다 여러분 올라가겠죠. 더 심하면 여러분들 돈을 못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신용평가 등급이 더 낮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폼 잡고 여러분들 뭐죠? 국내에서 다 여러분들 골목대장 해도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잘 돌아갈 때 아껴 쓰고 불필요한데 지출 줄이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고정비 성격을. 근데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국가 예산에 이런 빨대를 대 가지고 전부 다 돈을 빼먹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차기 정부가 누가 등장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저는 크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자주 다루지 않습니까? 노후가 지금 이제 60대면 30년 이상을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방어하고 자기의 이런 자산 가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문제가 노후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국 연방 재정 적자가 2015년에 4,4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 1조 9천억 달러 그리고 2030년도에 2조 7천억 달러인데 이거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여러분들 전망치였고 1년에 2조 7천억 달러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연방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정도 되는 회사가 구글이나 아마존인 겁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의 시장 가치만큼 여러분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더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심 속내를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참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하고 할 때 내가 집권한 이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 주가가 아니고 미국채 수익률이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여러분 근데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하니까 다른 금리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한국도 신용등급이 내려가게 되면은 대개 은행들이 조달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해외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달 금리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자동차 할부 금리도 정하고 뭐 이렇게 대출 금리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라는 것이 조달 금리에 해당하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릴 때 미국 국채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일종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거죠. 조달금리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위험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소비자 여러분들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관심 갖는 건 주가가 아니다.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관심 가지는 것이 미국채 금리다. 그게 조달금리니까. 소비자 금융의 모든 여러분들 금리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대개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미국채 금리에 거의 연동이 되니까. 그럼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금리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는 대개 미국채 금리에다가 위험 프레임을 더해 가지고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간에 이제 고민들이 다 이 빚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기축통화국이니까 뭐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채 금리 한국 국채 여름 한국의 대출 금리도 결국은 조달 금리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낮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건데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대개 30년 이렇게 모기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뭔가 하니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10년물 국채거든요.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가장 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뛰게 되면은 30년 여러분들 고정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벌써 약 한 6에서 7% 정도 형성돼 있는데 너무 높거든요. 그게 주택 거래가 별로 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우리도 많이 쓰지만 그 사람들도 이런 현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금리도 대개 2년물 여러분들 미국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신용카드 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이 한 20에서 25%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자동차도 많이 이제 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대출은 대개 중기 대출 3년에서 한 7년 정도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도 대개 기준금리 조달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런 기본이거든요.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이 4.54%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동차 대출 금리가 6에서 8%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7에서 9%까지 뛰게 되는 거죠. 비싸죠. 빚 안 지면 참 좋은데 뭐 세상 사는데 빚을 안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채 수익률은 미국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모기지 금리, 신용카드 금리, 자동차 대출 금리 전부 다 여러분들 거기다 연동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국 채금리가 4.54%에서 이제 오늘 5.03% 5%대를 올랐는데 그럼 이제 모기지 금리 6.7% 신용카드 20% 이상 자동차 대출 6.8% 이제 플러스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푸에노님이 95년에 집을 살 때 모기지 금리가 7.75%네. 그때 굉장히 높았네. 7.75%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금리 때면 한 3%대를 살 수가 있었을 건데. 미국은 이제 고정금리죠. 대부분. 고정금리니까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데 7.75%면 참 비싸게 여러분들 비쌀 때 집을 사셨네요. 자, 여러분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선친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부도 나는 걸 봤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게 부채에 대한 부분은 알레르기 반응 이상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부채 레버리지를 지고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뭐 딱지리색인 거죠.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외환 위기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